Cheers. 쉬어. 안녕하세요. 카메라랑 내외하는 이상우 채널입니다. 오늘은 서종에 있는 와인 담은 이야기라는 곳에 갈 거예요. 와인을 배우러 다녀오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알쓰예요. 알코올 쓰레기. 한 방울도 즐기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알코올을 조금 재밌게 배웠더라면 인생이 조금 더 재밌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서 신청했어요. 5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5회 수업을 듣는 거 하루 기록을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와인 수업을 들을 장소입니다. 양평 서중에 위치해 있고 건물 외관이 와인과 참 잘 어울리게 아주 멋스럽죠. 건물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강사님의 아기자기한 취향이 돋보이는 내부입니다. 높은 천장에 포인트 조명들이 다양한 그림들을 비추고 있으며 와인 냉장고와 와인 보관용 가스 충전기 같은 전문 기기도 있어요. 와인 판매도 하고 계셔서 전 세계의 다양한 와인이 도서관의 책처럼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봐도 끝이 없죠. 첫 번째 날에 와인 수업을 잘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배웠던 딱 3가지를 말씀드리면,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게 화이트 와인이고, 레드 와인은 껍질까지 함께 발효시켜서 만든 게 레드 와인이래요. 그래서 그 껍질에서 빨간 성분이 나와가지고 레드 와인이 되는 건데, 적포도의 껍질을 제거해서 발효를 시켜서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스팅 할 때 와인 잔 있잖아요. 그 잔이 ISO 기준이 있대요. 국제 표준 규격이 있어서 그 잔을 이용해서 테이스팅을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테이스팅 할 때 이 와인이 내가 먹기 딱 좋은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 건데, 이거에 유래가 있대요. 첫 번째 썰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먼저 확인해서 나한테 보여줘라. 약간 이런 식의 독극물 판별을 위한 테이스팅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코르크가 없던 시절에 올리브유를 넣어가지고 와인의 공기를 차단시켰는데, 그 올리브유가 위에 있으니까 그거를 손님들한테 따라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올리브유가 섞여서 나오니까. 그래서 주인이 내가 먼저 따라가지고 그 올리브유도 다 빼내서 조금이라도 섞이는 건 그냥 내가 먹고 테이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유가 없는 부분을 손님들한테 따라주기 위한 그러한 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는 이론 수업을 진행해서 1시간 30분 정도 이론 설명을 듣고 이후 30분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인을 따를 때에는 와인잔과 와인병이 닿지 않게 주의하며 병을 돌리며 쭈르륵. 테이스팅 할 때는 시각, 후각, 미각을 활용한다. 이때 시각은 와인잔을 기울여서 생기는 타원형의 띠와 색을 유심히 관찰하고, 후각은 와인잔을 흔들어서 숨어있는 깊은 향까지 느끼고, 미각은 혀와 잇몸에 와인이 닿게 하여 떫은 맛까지 모든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였지만, 이상과 현실 차이입니다. 알코올을 모르는 저에게는 갈 길이 참 머네요. 두 번째 수업은 와인 매너, 와인 서비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3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와인을 가장 맛있게 먹는 온도. 온도는 레드 와인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먹어야 하고,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로제 와인은 낮은 온도에서 먹어야 맛있대요. 왜냐? 레드 와인은 그 떫은 맛, 탄닌 성분이 있어서 그게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엄청 강하게 느껴진대요.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레드 와인은 살짝 높은 온도,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스파클링 와인은 낮은 온도에서 즐긴다. 두 번째, 와인잔을 이렇게 빌려주셨거든요. 이제 자기가 테이스팅 할 와인잔을 스스로 설거지해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물자국이 보여서 내가 설거지한 잔에 내가 마시는 건데도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설거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막 풍문으로 듣기에 와인잔은 고귀한 것이니까 세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들리는 속설은 다 거짓. 똑같이 설거지 하듯이 세제로 다 스펀지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헹굼만 뜨거운 물로 싹 헹궈서 가장 중요한 단계 마른 행주로 건조를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빈티지 와인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 빈티지라는 뜻은 수확 연도예요. 이 와인의 포도를 수확한 연도, 그게 빈티지. 실습은 세 가지 와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은 많이 어려운 맛이었지만 로제 와인은 무겁지 않고 풍미가 느껴지는 게 제 입에도 딱 맞았어요. 이 로제 와인에 대해서 수업을 잠깐 들으시죠. 3번은 여러분들이 자주 드셨을 법한 모스카토 다스티 뭐 이런 와인 있잖아요. 그런 류의 와인이고요. 실제로 모스카토는 원래 청포도 품종 이름이거든요. 근데 얘도 모스카토인데 핑크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세 번째 주에 수업을 잘 듣고 왔어요. 이번 주는 포도의 품종과 라벨링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수업의 시작을 선생님의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와인을 만드는 포도의 품종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나왔는데 답변은 샤인머스켓, 거봉, 사파이어 포도 이런 종류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포도가 와인을 담그는 용도이기보다는 우리가 먹는 과일이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주를 재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쪽의 나라에서는 포도는 과실로 먹기보다는 와인을 담가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나라에 갔을 때 뷔페에서 과일 종류 나오거나 혹은 마켓에 가서 과일을 쇼핑하다 보면은 포도가 없대요. 다 와인으로 섭취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론에서 배운 포도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 3종과 비교를 위해 한 가지의 화이트 와인을 테이스팅 해봤어요. 지금 마시고 있는 와인은 콧대 높은 여인으로 묘사되는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운 베리류의 향과 숲의 흙, 원두의 구수함도 느껴지는 가벼운 와인입니다. 왕의 비서라고 묘사되는 메를로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부드럽고 우아하여 색은 연하지만 바디감이 풍부하고 딸기, 자두 같은 붉은 과일의 향이 느껴진다고 해요. 마지막 레드 와인은 왕이라고 묘사되는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풍미, 바디감, 색 어느 하나 빠짐없이 강하고 묵직해요. 특히나 오크통에서 숙성하면 향과 맛이 더 풍미롭고 감미로워진다고 하네요. 자, 세 가지 와인의 색 차이가 보이시죠? 4주차의 수업을 마치고 왔고요. 오늘은 와인과 음식의 궁합, 페어링에 대해서 배우고 왔어요. 우리 흔히 알고 있길 레드 와인은 육류, 화이트 와인은 해산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수업이 시작됐어요. 각자의 취향이 있기에 정답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궁합을 찾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음식과 와인이 서로 부딪히는 걸 줄이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와인과 음식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강도, 복합성이 강한 건 강한 것과 약한 건 약한 것과 어울린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토마토 소스가 잔뜩 있는 살짝 새콤한 음식은 시큼한 향이 조금 있는 와인과 잘 어울리고 달달한 와인은 조금 달달한 음식과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는 완전 반대였어요. 왜 우리 엄청 꾸덕하고 달콤한 머드케이크, 초코 머드케이크 먹을 때 씁쓸한 아메리카노를 찾잖아요. 그게 궁합이 맞으니까 난 그랬는데 근데 와인의 세계에서는 단 거는 단술과 신 거는 신술과 이렇게 페어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린 샐러드, 피자 3종 세트, 엔초비 파스타, 폭립구이, 초코 휘낭시에의 코스 요리와 5가지 와인을 마셔보면서 음식의 궁합을 느껴보는 실습을 했어요.
첫 번째 그린 샐러드는 바디감이 깊은 레드 와인과 먹으니 양쪽의 떫은 맛이 극대화되어 온몸이 찌를 정도로 맛있었어요. 하지만 상큼한 화이트 와인과 먹으니 이게 궁합이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아챌 정도로 서로가 서로의 맛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울렸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저의 주량을 넘어섰는지 기억도 없고 필기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희죽희죽 웃으며 맛있게 음식을 먹는 영상만 남아있네요. 마지막 초코 휘낭시에가 디저트로 나왔을 때는 명확히 기억나요. 초코 휘낭시에를 한 입 먹고 바디감이 강한 포트와인을 딱 마셨는데 떫은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두 개의 음식이 주는 조화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지막 5주차 수업을 잘 마치고 왔어요. 5주차에는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대표적인 5가지 포도 품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비오니에, 리슬링, 무이스카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을 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품종은 소비뇽 블랑이에요. 소비뇽 블랑을 선생님이 묘사하기로 살짝 정신나간 말괄량이 소녀라고 묘사를 했어요. 레몬, 라임, 풋사과, 피망, 아스파라거스 식물성 향이 엄청 강한 특징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소비뇽 블랑 하나만 제 머릿속에 딱 박혀서 이거 너무 마셔보고 싶다, 너무 시음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근데 웬걸 오늘은 블라인드 테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와인을 시음해보는데 강력한 패션후르 향과 새콤달콤 레몬 맛이 강하게 느껴져서 이거다, 이게 소비뇽 블랑이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자, 이겁니다. BTS V가 즐겨 마신다던 그 종류의 와인이에요. 소비뇽 블랑이란 포도 종류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에요. 정말 새콤달콤을 그대로 와인화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레몬즙, 라임즙 다 섞어놓은 그런 맛이에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진짜 상큼한 소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 와인 라벨 읽는 법 한번 알려드릴까요? 여기 러시안 잭, 이거는 회사 이름, 소비뇽 블랑 포도 품종 2023 빈티지, 2023년에 수확했다. 말보로 뉴질랜드에 있는 말보로 도시에서 수확한 포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디 나라에서 나온 어느 품종의 와인인지 보이죠? 뭐랄까,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관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뭔가를 배우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으니까. 이번에 배운 와인 언젠가는 요긴하게 써먹겠다. Cheers! 그러면 오늘도 신명나게 안녕!